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야심한 밤에 또 좀 자다 깨서 얼굴이 좀 부었지만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절대로 사지 마라 1편과 2편을 올렸는데 불만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처음 사시는 분들은 명심하고 사셔야 되고요. 불만을 가지신 분은 100% 오피스텔을 들고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다면 이해합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거 까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저도 그 마음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처음 사시는 분들은, 자, 원룸 통건물 요즘에 평균 수익률이 6%죠. 원룸 통건물이, 저는 6%대 건물을 안 사겠지만 오피스텔이 6%라고 하면 애매하죠. 뭐 은행이 저보다 좀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제가 굳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냥 6%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입니다. 취등록세랑 복비가 정확하게 4.4, 4.6, 0.4에서 5%가 붙죠. 그럼 1억짜리는 1억 500이 됩니다. 그럼 매수 금액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공식 영상, 다른 영상 찾아보세요. 그리고 복비, 그다음에 도배 장판 아니면 데코타일, 마루바닥 비용, 그다음에 아이트랩, 수전, 샤워기, 각종, 그다음에 변기 실리콘도 칠 수 있고 그런 수리 비용들, 그다음에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제가 못 받는 월세, 그리고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제가 내야 되는 관리비,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항목을 제하고 나면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일까요? 적금, 예적금 금리가 요새 조금 올랐습니다. 5%에 사가지고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시면 굳이 적금 드는 게 낫지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다들 본능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맞거든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없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불만을 가시는 분 있지만, 그러면 번지를 주십시오. 번지를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애초 분양가가 얼마였고, 본인 사신 금액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경비를 제하면 이 정도 남는다. 이런 상태로 뭐 제가 딱 분석을 해드리면 뭐 그분도 거짓말 하시는 거 없을 거고 저도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분석을 원하시면 들고 오세요. 새로 사시는 분 말고 기존에 오피스텔에 있는데 제 영상에 불만이 있다, 언제든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부동산 업종에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 첫 번째, 겉멋이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외제차와 때깔이 번지르한 옷, 얼굴 때깔도 아주 좋아요. 이러면 사자를 의심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성공하신 분들, 저는 뭐 모임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돈 많이 버신 분도 많고요, 자수성가하신 분도 계신데 겉멋이 번지르한 분은 열에 한 분 될까 말까입니다. 겉멋이 번지르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기도 잘 치고, 지금 주식이나 이렇게 토지 시장에 봐도 깜빵 가 있는 사람 중에 겉멋이 번지르한 사람들 많았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주 많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첫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룸 8채를 갖고 있고 뭐 150가구를 가려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아시는 건물주분이나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이 200명, 300명 되고 뭐 가게가 10개씩 있고 해도 자기 자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요새 경기 안 좋다, 힘들다, 뭐 인건비가 올라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가게가 10개가 있습니다, 내가 뭐 3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체에 직원이 300명입니다, 이런 또라이 아무도 한 명도 태어나서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애들은 대부분 사자입니다. 노리는 게 있는 아들이에요. 자, 세 번째, 자기는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중에 다가구 주택 7억인데 5억 대출을 받았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 7억인데 5억 대출이 나오면 제가 수수료를 드릴게요. 한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해준 은행 소개해 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드리고 건물 살라고요. 수익률 아주 좋은 초급매를 사가지고 제가
1,000만 원 드렸지만 저는 초급면에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주세요, 제발. 구독자분들 이제 1,000명 되시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정신 나간 은행장이 있거나 은행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짜리 건물에 5억 대출 나오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왜 7억짜리 건물에 5억의 대출이 죽어도 나올 수 없는지. 다가구 주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7억짜리 건물의 간평가는 7억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많이 나봤자 6억, 5억입니다. 6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주동지역 이런 거 다 빼고 첫 번째 주택 구매 제일 크게 잡아서, 근데 원룸 사시는 분 중에 원룸 첫 번째 주택 구매일 리는 없고 본인 자가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자가가 있고 원룸이 있지, 당연히 원룸 살 정도 되면. 그러면 자가가 있다 치면 대출 60% 나오겠죠? 그럼 6억으로 잡고 매수가는 7억이지만 감정가가 6억이니까 6억으로 잡고 그게 60% 3억 6천의 대출이 나옵니다. 방이 15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선 변제금, 제 말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앞전 영상에 다 설명을 했고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최우선 변제금이 뭔지 이런 것들. 최우선 변제금 각 방에 2천만 원씩 방이 15개를 가져가고, 그러면 8개 곱하기 2천 하면 3억이죠. 그러면 6억짜리를 60% 받으면 3억 6천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뺀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와우. 간평가 6억짜리에 방 15개 있으면 대출이 6억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은행 사정에 따라서 간평가를 좀 올려주고 방 공제를 15가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절반만 하고 이렇게 은행마다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유동적이고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은 제가 안 받아본 대출이었고 수십 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2억 있고요. 보통의 다가구 주택은 10억 밑으로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2, 3억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11억 5천 정도에 사신 분이 5억 대출을 받은 걸 제가 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제를 좀 줄이고 또 이분 소득이 되시니까 높게 잡아준 겁니다. 일반적인으로는 이렇게 대출받기 힘들어요. 10억짜리 다가구 주택 대출 한 3억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전으로 오락가락 할 겁니다. 뭐 어떤 태클을 넣어도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7억짜리 건물에 5억 대출을 받았다. 사짜입니다. 사기임 사기. 근데 이런 애들이 자기 말이 다 맞다요. 어떻게 맞다냐? 나는 지점장이랑 친하다. 지점장이 친하면 지점장이 자기 죽을 무든 팔찌 죽을 짓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출을.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탁등기라는 게 있는데 신탁등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어지간히 하셔도 모르고요. 뭐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이나 요령 정도 아는데 저는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 쓰고 대출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뭐 대출금액 한 2%,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몇백만 원 나오죠. 몇백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어느 정도 대출 받으면 굉장히 비싼데, 이 신탁 회사가 있고 제가 있고 은행이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제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제 소유가 신탁 회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원룸이 가끔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지은 원룸 중에 이런 게 좀 많고요.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공제가 없어요. 아까 말한 한 가구당 2천만 원씩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 기준으로는 7천만 원, 밑에 보증금을 건집은 2천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줍니다. 은행이 1순위지만 0순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를 다 방 공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6억이면 대출이 60% 3억 6천, 70% 4억 2천. 6억짜리 7억짜리 집 사는데 4억 이상 대출이 나오는 거죠. 전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신탁 방식을 비슷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저도 좀 해주세요. 바로 건물 사포게. 그러니까 자기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그럼 저는 원룸 마스터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제 걸 다 까발렸고 뭐 언제든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찾아가서 등기부등본 다 보여드리고 계약서 다 보여드리고 관리한 거 싹 다 보여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싹 다 할게요.
이렇게 대출해 주실 수 있는 분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짜입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해주신 분이 있다 하면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이 사과 영상과 함께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친한 지인, 가족 불문입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이 짓을 하고 친한 지인이 지인한테 이 짓을 아주 잘합니다. 알아서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하는지 모르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부동산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영업사원들, 분양 영업사원이죠. 이런 분들이 지인들 굉장히 많이 꼬셔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가 땅을 알아요, 오피스텔 알아요, 뭘 알아요, 부동산 알아요. 집부터 모르는 것들이 지도 한 개 사놓고, 왜냐면 회사에서 살아니까 사람들 꼬시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가면은 그 영업사원들 중에 자기가 그 기획부동산 땅 안 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줌마한테 뭣도 모르고 대충 어머니도 많거든요. 그럼 기획부동산 한다고 부동산 한다 이렇게 하죠. 우리 엄마 부동산 한다. 알고 보면 기획부동산 가갖고 땅 이제 이상한 거 대량으로 뭐 낙찰받고 경매로 이렇게 싸게 산 거 있잖아요. 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보지도 않았죠. 분할 등기도 안 되죠. 다 같이 공동으로 등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개발대만 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자빠자고 있죠. 그런 분들이 자기 것도 사요.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막 1억씩 사고 또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장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이 사람한테 줄 게 있고 이 사람은 내한테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고요. 요 네 가지로 이 사기 유형을 사자들이 사기 유형을 정리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기를 피할 수 있나?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혹하거든요. 7억짜리 건물 5억 대출 나온다 하면 이만 뭐지? 막 저는 32살에 건물 7채 15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만 뭐지? 이런 놈이 있었나 세상에 이래요. 이런 사람 있겠죠. 전국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되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젊은 나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입만 말하는 게 맞나? 이 새끼 쏘리 입만 말하는 게 사기 같은데 뭐 이런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사라 이렇게 할 때도 의심을 끝까지 해본 다음에 마음 최종 결정 하셔야 되고요. 사는 거 사면 다 망한다고 봐야죠. 지가 사지 왜 여러분한테 추천하겠어요? 자, 두 번째, 사시려는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준 전문가가 되시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안 사봤기 때문에. 사고 나고 가지고 나야 압니다. 건물 있어야 이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 그 전에 건물 한 번 안 사본 사람이, 분양권 한 번 안 사본 사람이, 재개발 한 번 투자 안 해본 사람이 아무리 책을 본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준 전문가가 되면 기본적인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대출의 원리. 건물 대출은 감정가로 나오는데 감정가는 내가 은행 장가짜는 어떻게 짜느냐,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아질 수 있고, 이 금액은 높고 낮고에 따라서 대출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방 공제를 해서 한 가구에 뭐 2천만 원씩 해서 8가구, 지역마다 또 그런 뭐 전세금 웬만에 대한 공제 이런 건 다 다르고, 뭐 이런 내용을 해서 15 곱하기 8가구 곱하기 2천만 원씩 하면 3억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정도 되겠다. 이런 원리를 알면 7억짜리가 5억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각종 뭐 많죠. 이런 사례들이 수익률 계산을 할 줄 알면 2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월세 6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것들을 사지 않겠죠. 네.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 큼직큼직한 사기꾼들은 피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만한 사기인데 혹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오피스텔 사면은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기는 힘들다.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투자 한 번 안 해본 사람들도 다 알걸요? 그러면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은 이라겠지. 오피스텔은 원래 임대 수익을 위한 거다. 임대 수익 얼마 나온대요? 한 10% 나와요? 그만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얘기는. 그래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냐 안 치는 사람이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사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용은 이런데 되게 잘 써주셨는데 처음에 좀 못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사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 괜찮다? 이런 말투로 이제 쓰셨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되게 진짜 같다. 진짜죠. 왜 진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분양 사무실 오피스텔 분양 팀이었으면 사기치겠죠. 물론 유튜브 강의는 못하겠지만. 농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보통 분양 영업사원이면은 팔아먹으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짜 짓을 할 거고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도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영상을 만든다 치면 부동산이 영상 올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룸 매물을 올리는데 저보다 구독자가 많은 거 보면 제가 놀래요. 와, 아니 원룸이 진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임대도 관리도 여러 채 수십 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듣긴 들으시지만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구독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매물만 달랑 올려놓고 뭐 몇 개 설명 적어놨는데 약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구독자가 5,000명씩 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을 영상에 올리면 그 인근 부동산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더 비싸게 팔아드리겠습니다. 복비 얼마 줄 겁니까? 10억 5천에 팔아줄 테니까 5천만 원 주십시오. 이런 쇼부가 들어가요. 되돌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매물은 한마디로 안 팔리니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매고 좋으면 자기가 사거나 자기 친척 사거나 자기 아는 단골 손님 사게 하겠죠. 아니면 잘 팔리거나. 안 팔리니까 영상에 올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올리시겠습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 뺏어가는데. 그리고 경매 학원, 뭐 학원들이 돈 버는 원리 이런 것도 아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학원생들한테는 학원생이 많으면 그게 돈입니다. 수강료로 돈 버는 건 기본이고 또 다른 수익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은 사람들 이제 억울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려고 그렇게 또 올리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받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재능 기부? 광고 수익도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진짜. 제 인건비도 안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책도 쓰고 싶고 하니까 뭐 일단 홍보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싶거든요. 컨설팅 하면서 또 원룸 건물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물려받으신 분도 많지만 참 젊을 때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오셔서 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노후 대비로. 이런 분도 인생 스토리 들으면 되게 재밌고요.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또 이제 모임 초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인연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공유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거 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남들보다는 많이 아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영상 찍고 올릴 때 되면은 1000분 돌파했을 것 같거든요. 좀 목표가 1000명이었어요. 올해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지금 뭐 2달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100% 리얼로 해서 올릴 거고, 제가 뭐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다 정정하겠고요. 예,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룸마스터였습니다.